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요, 서카디안 리듬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같은 시간을 일해도 성과가 다르다. 서카디안 리듬으로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10년 전인데요. 제가 업무 효율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때예요. 당시 제가 전공의로 있으면서 수련도 받고 다양한 분과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을 쓰는 것도 정말 관심 많았는데 이 한정된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온갖 자기계발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생 갈아 넣어야지 성공한다. 새벽에 일어나라. 5시, 4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따라해봤는데 정말 하나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고 내가 정말 의지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서카디안 리듬으로 업무 수행하는 이야기의 글을 읽고 이거다.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랄까요?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나도 뭔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이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너무 잠을 줄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서카디안 리듬 연구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근거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신 있게 이게 단순히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논문에 근거하고 의학적으로 보아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텐데요. 집중력, 각성도, 뭔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게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카디안 리듬에 따라서 주의력과 각성도가 시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의 핵심 요소들이 주로는요, 밤이나 너무 아침에는 좀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좋긴 한데 이때보다 더 효율이 좋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이 시간에 만약에 공부한 학생이면 수학이나 영어나 아니면 취약 과목을 넣어야죠. 직장인이면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뭔가 머리를 엄청 집중해야 되는, 아니면 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된다면 이런 시간에 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알고 시간표를 짤 때 이런 데다가 논문을 넣거나 중요한 것들을 넣으니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본인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배정할 때 거기다 넣으시면 좋겠어요. 또 운동선수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운동을 빡세게 하시는 게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체 리듬을 기억해서 배정을 해보세요. 근데 물론 크로노 타입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아침형이신 분이 있고 저녁형인 분이 있지만요, 대부분 연구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극단적인 사람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차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나지만 아주 다르지 않다.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일어나지 않을 걸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시에서 12시쯤, 또 3시에서 5시쯤에 아주 중요한 머리가 맑은 시간이라는 걸 기억했다가 여기에 중요한 일을 배치해보자. 반대로 여기에 쓸데없는 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아까운 거다. 즉 인터넷 쇼핑을 하신다거나 SNS를 본다거나 이런 시간을 보는 건 정말 인생 낭비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집중해야 된다. 곧 있으면 시험이라던가 곧 있으면 발표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몸의 각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조명을 좀 밝게 쓰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어차피 공부를 하시더라도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 말고 정리해야 되는 거 있죠. 오답노트 정리라던가 아니면 단순 업무, 데이터 입력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이디어를 막 짜내야 되는 분들, 가끔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글 쓰는 분들은 꼭 새벽에 마감의 시인이 왔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연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논문을 쓰거나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오전이나 오후 중에 집중도가 높은 시간에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형이신 분들은 아까 집중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실제로 창의력도 발휘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요. 내가 저녁형인 사람이다 하시면 집중도가 높은 것 중에 오후 타입, 그러니까 3시부터 5시 사이에 충분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형인지 저녁형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 수면이 흐트러져서 이걸 찾기가 어려우신데요. 한번 내가 당분간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편한지, 즉 가장 단순하게는 6시 이전에 일어나도 상쾌하신지 아니면 8시에 가깝게 일어나야 상쾌하신지 이걸 한번 보세요. 대신 충분히 잘 때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오전이나 오후 집중도가 높은 그 두 타임에 한번 해보시고 언제 더 내가 만족도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녁형이어서 3시부터 5시 사이에 뭔가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 피로 누적, 이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하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뇌에 위험 보상 처리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더 충동적이고 더 단기 이익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면 여러분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이거 알죠? 약간 너무 피곤하면 막 누가 옆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 관점에 다 넣어서 판단하기가 너무 귀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충족을 택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시면 결정 능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유명한 얘긴 한데 판사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요, 오전부터 쉬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 가석방되는 허가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가 식사나 휴식 직후에 다시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되게 다 관리가 돼 있지만 예전에요. 그래서 쉬기 직전에는 거의 아무도 가석방을 못 받다가 휴식 후에 초기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를 연구자들이 찾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결정 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짧은 휴식이나 에너지 보충이 판단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혼나러 가실 때요, 휴식을 좀 취하신 뒤에 혼나러 가는 게 덜 혼납니다.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깨어있는 만성 수면 부족 상태이시거나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거나 이때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 사건 사고로 많이 있죠.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산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높은 분들도 이런 거를 좀 기억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만, 업무하는 우리도 우리 몸을 잘 챙겨서 알아서 중간중간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즉 작업 중에 휴식을 잘 넣어야 돼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90분이에요. 그래서 운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90분 이후에는 최소 5분에서 10분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 뭐 음료나 과자를 막 옆에 두고 하지 않아요. 이게 몸을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 탕비실에 가서 좀 드신다거나, 저는 일어나서 거실에 가서 먹거나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만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식사도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요 그냥 식사하시고 가볍게 쉬는 게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 양보다 질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충분한 휴식이 돼야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지금 내 결정에 후회를 안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게 결국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콜라를 안 먹는 게 진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너무 피곤하면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떡볶이도 드시고 콜라도 드시고 알면서 더 많이 드시고 이렇게 되는데, 덜 피곤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무 효율도
달성하지만 건강도 같이 달성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론 업무 생산성과 피로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우리의 건강에도 직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좀 계획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